네, 오늘 새벽의 남자 김단태 왔습니다. 관세 때문에 정말 시끄럽죠? 근데 이제 트럼프가 멕시코와 관련된 관세를 한 달 연기하겠다. 이 관세가 시작되는 거를 한 달 연기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월요일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은 작살이 났는데 미장 시작하니까 갑자기 또 구원의 손길이 나왔어요. 괜찮아. 띵띵띵띵띵 띵띵띵띵띵 약간 이런 느낌인데 나스닥 지수부터 보면은 나스닥이 1% 넘게 빠졌다가 선물 시장에서는 훨씬 더 많이 빠졌고 현물 시장에서 안정을 조금 되찾는 듯 하다가 그래도 힘없이 비리비리하고 있었는데 이 관세를 한 달 연기한다는 뉴스가 터지면서 하락폭을 그래도 꽤 줄였습니다. 현재는 나스닥은 마이너스 1.1%, 1.2%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다우지수, S&P, 러셀 전부 다 소폭 하락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더 큰 하락이었는데 하락폭을 줄인 나스닥이랑 비슷한 모양으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비트코인도 결과적으로는 비슷하죠. 비트코인도 원래 이제 관세와 관련된 우려가 있으면서 거의 9만 3천 달러 기준으로 하락을 했다가 트럼프가 관세를 한 달 연기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급격하게 올라서 다시 9만 8천 불 이 정도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걸 맨 처음에 멕시코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멕시코 측에서 트럼프랑 얘기했는데 관세를 연기할 거야. 이렇게 이제 멕시코에서 발표를 했는데 제가 불안하더라고요. 이게 트럼프 말로 들어야 확신이 좀 쓰는데 트럼프 SNS를 봐야 좀 확신이 생기는데 라고 걱정을 할 무렵 바로 트럼프가 이제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려줬습니다. 결국에는 관세를 연기한다라는 건데 이제 대부분의 이야기는 자신의 공적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멕시코와 미국을 가르는 국경에 10,000명의 멕시코 군인들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국경에 멕시코 자꾸 불법 이민자들 혹은 펜타닐이 유입이 되니까 그거를 멕시코 군인들이 막아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을 했고 뭔가 자신이 문제 해결할 게 하나 필요했던 것 같죠. 겸사겸사 또 관세도 한 달 동안 즉시 중단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결국에 고위급이 협상을 가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트럼프가 컨펌을 해줬죠. 이 문제가 없을 거다. 당분간 한 달 동안은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컨펌을 해줬고요. 자, 하지만 안 끝났어. 트럼프가 또 이제 EU에게 10% 관세를 매기는 거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텔레그래프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약간 이럴 만한 기미도 있었어. 뭐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이기도 한데 저도 이제 KB증권 이은택 위원님의 글을 보면서 조금 깨달았던 건데 가만 보면 트럼프가 캐나다, 멕시코, 중국 관세를 때린다고 얘기를 한 다음부터 당초에 2월 1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막판에 4일로 조정이 됐어요. 진짜 트럼프가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2월 1일부터 바로 빵 때렸을 텐데 갑자기 2월 1일 근처에 조정해서 2월 4일로 날짜를 바꿨다는 것 자체가 트럼프 스스로도 관세를 추진하는 게 그렇게 편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기미가 있었고 그런 기미가 어떻게 보면 멕시코와의 관세 연장을 통해서 관세 연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더 입증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은택 위원님도 말씀하시듯이 관세 보조금 취소 이런 것들은 당연히 나올 가능성이 계속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결이 된 산업들은 여전히 좀 안심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어제는 골드만삭스 보여드렸고 오늘은 UBS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캐나다나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가 장기간 지속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장기간 유지함으로써 미국 경제 성장을 위태롭게 하거나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커지면 또 트럼프의 생각이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해요. 이 시각에도. 자, 그리고 좀 재밌었던 거는 멕시코의 셰인바움 대통령은 트럼프와의 대화 속에서 서로 결론이 다른 것 같죠?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을 막을 멕시코의 군인이 동원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멕시코의 대통령인 셰인바움은 미국이 멕시코로 유입되는 총기와 무기의
남하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가 갖고 있는 나쁜 물질이 상대방에게 교환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서로 약간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는 이민자와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억제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 셰인바움은 멕시코의 최우선 과제는 자국 내 폭력을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 이제 시각이 좀 여전히 첨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재밌었던 것들, 계속 이제 그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어떤 종목들이, 어떤 산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당장 캐나다에서 상당히 미국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분노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미국산 제품을 불매 운동해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캐나다 주류 판매점에서 판매가 되던 미국 주류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브랜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주가도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미 자동차 노조는 트럼프 관세를 지지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고요. 어쨌든 미국 내에서도 지지를 얻는 부분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또 이런 관세라는 방향의 힘을 얻을 수도 있겠죠. 자동차 노조들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에 더 많은 공장이 들어올 테니까, 그럼 미국에 더 많은 노동자가 필요할 거니까 뭐 자연스럽게 그들 입장에선 또 이익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기자가 아주 재밌는 걸 갖고 왔어요. 뭘 갖고 왔냐? 2019년 5월에 트럼프는 6월 10일부터 멕시코에 긴급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당시에도 IEEPA를 발동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IEEPA가 이번에 멕시코한테 했던 그거거든요. 국가가 비상사태가 될 경우에 특정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인데, 이번에 멕시코한테 한다고 했던 방식으로 사실은 6년 전에 했던 거죠. 2019년에 트럼프가 5월에 했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똑같아 거의. 그래서 관세가 25%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이거 완전히 대잡이죠. 근데 트럼프가 일주일 뒤에 관세는 유예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게임을 해봤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아마 2018년에 주식시장을 해본 분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코베이시 레터에서는 이렇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어떤 함의점이 있는지를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한 목표가 관세를 무기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합의를 도출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멕시코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합의에 접근했다 밝혔는데, 이는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멕시코와 트럼프가 합의한 것 자체가 다른 지도자들에게도 합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른 지도자들도 미국과 합의를 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도 장기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GDP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어느 정도 트럼프의 머릿속에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게 없었으면 사실 관세 그냥 진행하면 되거든. 근데 그렇지 않은 걸로 봐서는 이제 이런 관세의 역효과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닉 티미라우스 기자가 2019년과 2025년이 매우 비슷하면서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특히 어떤 차이점이 좀 있었냐면, 자, 2019년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어떤 강경한 정책들이 시장 심리에 대한 우려를 키우면서 결국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도록 만들었는데, 당시에는 사실 인플레이션이 꽤 낮았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했지만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오르던 시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2025년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큰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기도 했고, 또 이런 무역의 불확실성이 여기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에는 금리에 대한, 물가에 대한 압박을 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연준이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고 있는데 결국 금리 동결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2019년에 연준이 또 이런 대체 시나리오를 작성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준이 작성한 대체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연준이 이 무역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들이 쓴 문서를 보니까 만약에 무역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면 물가
근원 PC 물가가 단기적으로 200bp나 상승하고 2%포인트죠. 엄청나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실업률도 50bp 0.5%포인트가 상승하는 것 같다. 이렇게 예측하는 보고서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연준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나와 있는 거죠. 연준이 독립적일지 아닐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연준이 만약에 독립적이라면 이런 것에 맞춰서 연준의 어떤 정책들을 가져갈 거다라는 것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폴 튜더 존스 아주 유명한 트레이더인데 이분도 오랜만에 CNBC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이분도 결국 사실 좋지 않은 얘기를 했어요. 결론만 얘기하면 금융시장이 2017년보다 훨씬 불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움직이는 요소도 너무 많고 변수도 너무 많아서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트럼프 1기 때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다라는 건데 대표적으로 어떤 환경이 다르냐? 지금 미국의 부채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2017년 대비 2배 이상 부채가 증가해서 미국이 각오하는 너무나도 달라졌다는 거고 또 하나는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지수 S&P 500이 너무 비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PER이라는 기준으로는 25배인데 2017년에 19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30%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고평가인 상태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트럼프답게 하겠지만 트럼프 1기 때처럼 잘 풀릴지 모르겠다. 이번에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폴 튜더 존스는 그가 모든 결정을 올바르게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위태로운 상황이고 순환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결국에는 이 상황을 무사히 지나가려면 아주 뛰어난 조정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건질 거는 별로 없었던 얘기인데 그냥 앞으로 더 불안함, 너무 안심해서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이제부터 문제가 시작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저도 제가 보기에도 더 큰 문제는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좀 정리하는 얘기인데 앞으로 관세 노이즈 계속 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멕시코 문제도 사실은 한 달 뒤에 합의를 보기로 했는데 합의가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관세 제대로 시작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나라들은 멕시코와는 다르게 아예 대화도 안 하고 강경하게 가려고 하는 나라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더 이 문제가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8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2018년과 같은 아주 혼란스러운 장이 계속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국장은 진짜 무슨 죄가 있는지 미장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피해를 볼 것 같은데 국장은 이런 식으로 가면 훨씬 더 큰 피해를 볼 것 같아서 저도 좀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끝나는 저의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야 이거 올려봤자 또 1시간 뒤면 또 다른 이슈 터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유튜버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영상 올리고 나면 또 딴 얘기 해야 될 것 같아서 원래 제가 처음에 영상 준비할 때만 해도 멕시코 관세 때문에 큰일 났다 이런 주제로 사실 영상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로 또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근데 또 내일 되면 또 관세 때문에 큰일이다. 또 다음날 되면 관세 때문에 괜찮다. 이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여지가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오픈 AI에서 딥 리서치라는 걸 발표했는데 제가 이거 나오자마자 써봤는데 상당히 엄청나게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마 영상으로 따로 만들지 안 만들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픈 AI가 또 하나의 혁신을 했다. 진짜 인공지능은 또 미친 듯이 치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 성과가 정말 좋아요. 제가 영상을 못 만들면 안될공학 에러님께서 만드실 테니까 뭐 그거를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인공지능은 또 이 와중에도 엄청나게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